안녕하세요. 조쌤입니다. 제 상태가 어떤 것 같으신가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좋지 않아요. 유튜브로 뭘 찍어야 될지 지금 머리에 패닉이 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잘하려고 하는 병이 좀 도졌어요. 음. 근데 그거 알거든요. 잘할 필요 없다는 거 솔직히 알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잘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은 잘한다는 게 어디까지 한 게 잘했다라는 그런 정확한 채점표가 솔직히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그 뭐 1 번, 2 번, 3번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3 번에 3을 썼을 때 잘했다가 되지만 그렇게 뭔가 수치화되고 정석적으로 되지 않는 정량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인생의 대부분이죠.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효도를 잘했다고 할 것이며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효도를 잘했다고 할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 것이 퍼펙트하게 잘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답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가 정답일 것 같긴 한데 그 또한 말이 안 되잖아요. 최선을 다했다. 그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 네가 그러면은 잠잘 시간을 줄였어?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는 건데.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는 건데. 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힘든 건 일단 내일 당장 프로그램을 하나 해야 되는데 저를 10여 년 동안 믿고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요. 네, 선생님이 전화가 오셔서 애도에 관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학교 담임 선생님이 잘 여쭤보진 않았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잘 여쭤보지 않은 것도 조금 이유가 있어요. 별로 그렇게 그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기 힘들어하시는 분위기가 좀 있으셔 가지고 오히려 디테일하게 물어보면은 그게 또 그분한테 촉발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전후 사정을 알아야 되는 거는 저에게는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그 말미에 조금 그래도 여쭤는 봤어요. 좀 대답은 듣긴 했는데 하여간 애도 상담을 애도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문제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될지 너무 저는 힘들더라고요. 다행히 선생님께서 가이드라인을 되게 잘 주셨어요. 그래도 현장 분위기라는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와 되게 그런 거에 되게 막막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과의 관계도 있고 또는 과거의 어떤 기억 때문에 무겁게 엄숙해야 죽음은 되게 엄숙해야 된다. 되게 엄숙해야 되고 슬퍼야 되고 눈물이 꼭 흘러야 되고 이것이 죽은 사람에 대한 또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자체에 대한 어떤 예의다 또는 그것이 맞다라고 신념이 이미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틀린 거 아니죠. 틀린 거 아니죠.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데 그런 분위기라면 충분히 그런 분위기가 맞으니까 틀린 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죽음을 또 많이 경험하기도 했고 음,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통찰도 있어서 물론 죽음은 굉장히 큰일이긴 하지만 또 삶을 위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딛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제 여기시는 분도 계실 거고 조금은 좀 아주 울고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니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성숙한 태도로 또 이제 익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또 그런 분들이 대하는 것도 다를 거예요. 이런저런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은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네. 저도 이렇게 또 올라오니까 또 힘드네. 실제로 이렇게 장례식장 가면은 같이 막 눈물 되게 많이 나고 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심리 상태와 실질적으로 그쪽에 거기 갔을 때 또 조성되는 분위기들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 어쨌든 얘기로 돌아가면 그 한반은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한 몇십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상태가 다른데 그들에게 한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저로서는 되게 힘들어요. 만족도를 줄 수 없다? 아마 이 차원인 것 같아요. 잘해야 한다를 울리는 것 물려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문제예요. 트라우마 생존자, 저 애착과 트라우마로 평생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이슈가 있는 사람들의 어 공통적으로 드러난 패턴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많이 갖고 있는 패턴이 하나 있다면 내가 없어요. 나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나에 대한 나라는 자아에 대한 어떤 느낌의 형성이 없고 외부로 시선이 많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의 분위기, 외부 사람들의 기분, 어, 외부의 어떤 느낌 같은 것에 대해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되게 잘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표정 변화라든지 분위기 느낌을 이 뇌 섬유업이 되게 발달하나 봐요. 그래서 되게 분위기 같은 거 되게 잘 캐치하죠. 무속인들 보면은 되게 딱딱딱 맞추는 뭐 이런 분위기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그 비슷하게 거의 이렇게 뭔가 그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나를 살피기보다는 안전을 추구해야 되니까 주변 환경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지는 거 평생에 걸쳐서 쉽게 말하면 훈련해버린 거잖아요. 너무 전문가가 돼버린 거죠. 그쪽에 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한다고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어떨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나 봐요. 무의식적으로. 제가 아까 잠깐 들여다봤거든요. 내가 왜 이러니? 왜 이렇게까지 넌 이렇게 힘들어하니?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굉장히 신경을 쓰는구나.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 들여다봤어요. 다른 사람의 평가를 신경 씀으로써 되게 힘든 건 알겠는데, 이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두려움인지 어떤 창피함인지 수치심인지, 그들의 평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고 느끼는 저희 어떤 불편한 또 힘듦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는 아직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들여다보기엔 좀 시간이 부족했고요. 그러기엔 제 역량이 좀 딸리기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감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려면 그걸 진득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기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이제 할 때 힘이 없으면 일단 몸이 많이 불편해요. 신경계가 타들어가면서 뭐 열이 난다든지, 지금 잠깐 해보면 이런 느낌도 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다른 정신이 해리 돼버려요. 못 버티니까 뇌가 알아서 이제 거기 에너지가 신경계가 끊기는 거지. 과각성돼서. 그러면 이제 다른 생각으로 넘어간다던가 졸립다던가 뭐 아니면 머리가 아프다던가 이쪽으로 해서 주의를 그쪽에서 이제 전환시켜서 도망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나 이거는 너무 버거워서, 나 이거는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음, 그러고 있네요. 뭐 오늘의 주제 뭐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얘기지 않았을까요? 뭔가를 잘하려고 했을 때 벌어지는 저의 상태. 트라우마 생존자들의 상태가 무언가를 잘하려고 할 때 그 일 자체가 힘들어서라기보다는 그리고 뭔가 이제 그 이후에 뭔가가 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어떤 신경계의 각성 때문에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들여다보는 중입니다라고 진행 상태를 말씀드렸네요. 벌써 시간이 8분 42초나 됐어요. 많은 사람이 볼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별로 그런 걸 염두에서 찍지 않는다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생존자니까 되게 신경을 쓰고 있을 거고,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일지 아닐지 저도 모르지만 이걸 이대로 올리는 것도 뭔가 느낌들이 오겠죠. 예, 뭐 망했다 이러면서 오는 창피가 올지, 계속 신경이 쓸지, 두려움이 올지, 그 또한 이건 저에 대한 실험일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어쨌든 저는 그래요. 계속 나아간다기보다는 어쨌든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는 있네요. 나아간다는 표현은 뭔지 열심히 해서 잘하고 있는 느낌인데 뭐 그런 나이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러는 오늘의 저입니다. 또 보죠.